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던 공사관 중에서 제일 큰 규모로 지어진 공사관이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탑만 남아있죠. 네. 탑이 이제 이 부분이 탑이 되었고, 이 앞부분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저쪽 부분까지 이어지고, 여기 이제 민가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 그러면 건물이 어디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전면부가 이루어지고, 저 뒤에 후면부에 건물이 또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정문이 되죠. 여기 사람들이 보이죠? 당시 러시아 공사관 주변의 사진이다. 정동의 넓은 언덕바지에 지어진 러시아 공사관의 전체 면적은 무려 6,800평에 달했다고 한다. 경비도 서 있고 저쪽이 한옥을 개조해 쓰던 다른 공사관과 달리 유럽풍의 2층 건물로 화려하게 지었다. 1884년 외교 관계를 맺은 후 급속도로 조선과 가까워졌던 러시아.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서 일본을 견제해줄 유일한 나라였다. 러시아 대사관 규모는 당시 조선에서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의 위상을 잘 말해준다. 그만큼 러시아는 조선을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관 규모를 크게 했던 것이고, 조선에서도 일본의 침략이라든가 청국의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양국의 이해관계가 러시아 공사관의 커다란 규모로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공사관 뒤쪽에 예사롭지 않은 통로가 하나 있다. 높이 1.5m, 넓이는 1m, 통로 길이는 50m 정도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공간이다. 러시아 대사관 건물 아래로 통하게 돼 있다. 시멘트로 더 씌워졌지만 원래는 벽돌을 쌓으려 만든 이 통로는 무슨 용도일까? 거기서 계단에서 내려와서 이 길로 쭉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더 위급한 상황에 이쪽에 또 은폐하는 거죠. 이게 또 막아버리고, 또 이제 사람이 교행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럼 더 위급하면 이제 나가시는 거죠. 비밀 지하 대피 통로. 바로 러시아 대사관과 외부를 연결하는 비밀 통로다. 은폐된 그런 공간이고, 이거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러시아 공사관의 중요한 몇 사람하고 우리 황실하고 그 외에는 몰랐던 것이죠. 비밀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러시아 공사관. 왕비가 살해되고 일본의 위협으로 고종의 신변마저 불안했을 정도로 조선은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다. 그 아관 파천은 비록 그 러시아의 힘을 빌린 것이긴 하지만은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일보 직전에 갔던 상황을 기사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아관 파천을 통해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고, 새로운 그 활로를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숨통이 튀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관 파천으로 조선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강화된 반면 일본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는 일본의 무력 시위가 계속됐다. 남의 나라 공사관에 계속 머물 수도, 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고종에겐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러나 고종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일본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적으로 환공을 할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환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돌파구가 바로 러시아 황제 대관식이었다. 러시아의 원조를 얻기 위해 고종은 민영환을 러시아 특사로 파견한 것이다. 조선의 운명이 걸린 러시아 특사의 임무. 그렇다면 고종은 왜 러시아 특사로 민영환을 파견한 것일까? 이게 편지가 지금 두 장이네요. 충정국 민영환의 손자 민병진 씨는 명성황후의 귀중한 친필 편지를 가보로 보관하고 있다. 명성황후가 오빠 민승호에게 보내는 문안 편지다. 처가 쪽 조카니까. 네. 네, 초조카. 네. 민승호는 민영환의 삼촌으로 명성황후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다. 결국 민영환은 명성황후의 조카가 되는 셈이다. 당시 최고의 세도가인 여흥민씨 집안 출신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민영환. 그는 고종이 신임하는 최측근이었다. 바로 그 10월 민영환을 러시아 특사로 보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벨기에 공사가 민영환에게 보내는 만찬 초대장이다. 민영환은 1895년 주미공사에 임명되기도 했고 정동의 외교관들과 교류가 깊은 인물이었다. 국제정세에 밝았던 민영환. 그는 당시 조선 외교의 중심에 서 있었다. 민영환이 러시아 특사로 선발된 이유는 첫째, 여흥민 씨 세력 중에서 가장 신망이 두텁고 지체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면이 러시아 특사로 파견해서 조선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간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민영환은 러시아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과 청의 세력 확대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대체 세력으로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환이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았기 때문에 고종이 러시아 특사로서 발탁을 했던 것입니다. 일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 러시아. 조선의 운명은 니콜라이 2세를 만나러 간 민영환 특사에게 달려 있었다. 제 뒤에는 이 러시아의 상징인 크렘린 궁전이 보입니다. 이 크렘린 궁을 지키고 있는 이 러시아 군인들이 보이시죠? 아주 절도가 넘쳐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옮겼을 당시 조선에는 일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선의 국권이 일본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은 이 일본을 견제해줄 강대국의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민영환 특사가 러시아 황제를 만나러 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원조를 얻기 위해 러시아